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타운 TV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주 5.18 북한군 개입 관련 강주 측에서 지만원 박사와 유스타운 손상대 대표 당시 우리 형을 고소했던 사건이 오늘 형사재판 무려 3년 7개월 약 이제 해수로는 5년입니다. 오늘 마지막 1심인데 1심 마지막 공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결심 공판이. 근데 오늘 황당하게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지만원 박사는 징역 4년, 우리 형이 손상대 대표님은 징역 1년. 둘한테 실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재판 법원의 선고 판결은 2월 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원에 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무죄냐 아니면 유죄로 갈 거냐 마지막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먼저 지만원 박사님은 오늘 4시간 이상의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 등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셔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님 끝까지 같이 재판을 지금까지 4년간 해오신 우리 손상대 TV의 지금 손상대 대표 우리 형님하고 오늘 재판 결과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최후 진술을 하셨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지만원 박사님은 방대한 진술서를 이렇게 냈고 원래 이제 형님은 이제 언론사 대표로서 신문에 그 보도 허락을 해준 건데 이건 그냥 뭐 당연히 뭐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오늘 또 형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후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제 내용은 이 재판은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뭐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이 재판 이제 형사는 지금 1심에서 오늘 이제 결심 마지막 재판이 있었고 민사 재판은 이거를 강주로 가지고 두 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게 1억 2천, 지 박사님이 7천 불고 제가 3천 불었던 사건이고 저희 압류 들어오고 그때 뭐 야단치겠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형사까지 또 안 끝났는데 그게 강주에서 지네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끝난 거고요. 오늘 전반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고로 참석 재판 3사 우리 손상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5.18 사건 이거는 언젠간 역사가 진실을 밝혀야 될 일이지만 저는 뭐 1년 1심에 지금 1년 구형, 우리 지만원 박사님은 4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도 이 재판 받으러 수도 없이 묵혀왔어야 되고 오늘 나와서도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쫓아다닙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 특히 우파 진영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런 문제도 좌파들한테 걸리면 몇 년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제가 감옥 갔다 온 이후에 뭔가 좀 머리를 씻겨보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안 끝나고 오늘 이제 1심이 구형이 됐어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야 진짜 대한민국 진짜 법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적 증거물이 수탕이 많은데 한쪽만을 인정하고 한쪽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그리고 마치 강주가 대한민국의 특구인 것처럼 이런 식의 모양새를 보이는 지난 3년 7개월이 참 오늘 제가 그 최후 진술에서 암담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좀 솔직히 기분 좀 암담하죠. 좀 안 좋아해요. 형사재판이 그렇습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일단 기소를 하고 정식 재판에 넘기는 순간 벌금형은 넘어가고 보통 이제 그 실형을 때리잖아요. 구형을. 근데 우리 형은 또 지금 저 태극기 집회 이제 1년 며칠 하루 동안 또 구속돼 있다 나와가지고 지금도 사실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많은 애국 세력이 나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그 전부터 이제 저나 우리 형님은 애국 활동을 지만원 박사님하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악전 고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또 구속도 돼가지고 지금 또 활동하고 있는 형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또 저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지 박사님을 4년 때린 거 보면 실형을 또 때릴 확률이 선고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라고 이 재판에 판사 검사가 잘못 구형하게 되면 역사가 바로 서는 날 이거 사실 여적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여적의 공범이 되는 건데 이 재판부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뭐 제가 최후 진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역사가
깔끔하게 정립된 거는 거의 없어요. 우리 뭐 5,000년 역사가 다 그렇듯이 뭐 세계에서 다 그렇다 보는 건데 언젠가는 진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역사는 또다시 뒤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역사는 또 뒤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최후 진술하겠지만 정치적 판단으로 이 역사를 뒤집어 엎는다면 분명히 그 역사는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제 좀 심사숙고 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변론을 했는데 5.18 문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까지도 수많은 정강 증거들 생생한 진짜 넘어와서 침투했다는 그런 증언자들의 증언까지 다 있고 그게 TV조선하고 채널A 방송까지 나갔어. 직접 증언자가 증언을 했던 이런 기록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강주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지만원 박사가 그래도 이 진실만은 꼭 밝혀야 되겠다고 해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유스타운에서 우리 손상현 회장과 제가 그래도 먼 훗날 역사에 어떤 증거는 우리 남겨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보도를 해줬다고. 야, 대한민국 되게 강해졌습니다. 신문에 보도 좀 했다고 1년 구형을 해버립니다. 또다시 잡혀갈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겠죠. 자, 이 사건 혹시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애국 변호사님들 좀 무료별로 좀 해주세요. 뭐 당하면 우파는 혼자 당해야 되고 나 이런 게 진짜 저거에서 애지간하면 이제 집회고 뭐 다 안 할라 그래. 왜냐하면 당해서 고통받으면 혼자고 시켜 먹을 때는 불불이 다 불러다 시켜 먹고. 자, 한번 우리도 좌파들처럼 또 민변처럼 서로가 힘을 모아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래도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제 탄기국을 만들었다가 우리 형은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구속돼 있다 나왔고 그 이제 몇 사람 또 있었지만 또 유일하게 이제 앞장서서 형은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도 한 지만원 박사님하고 인연이 한 20년 돼 가다 보니까 뗄 수 없는 인연이 됐고 많은 분들이 이 위험한 일을 한다고 다 도망을 가요. 그것도 지 박사님 뭐 성격 부분을 또 꼬집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마저 유스타운마저 이 지 박사님이 하시는 5.18에 눈을 감는다면 과연 저분 혼자 가셔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걸 뭐 빨갱이 두드러 잡자 뭐 그런 거 다 포함 떠나서 애국을 넘어서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너무 애처로웠다는 거죠. 작은 최고의 연세도 많은데 그래서 함께 지금까지 걸어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건 한 19년, 20년 가까이. 그런데 너무나 그동안에 이제 이 5.18 가지고 소송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태극기 2, 3년 들으신 분들도 훌륭합니다. 애국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너무 공부들을 안 하셔요. 그리고 이 애국 진영에도 제가 똥물도 파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랜 동안 적과 싸우고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집회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정 소송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국가의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다 지금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가 바로 서면 이거 다 꺼내가지고 반대로 여기에 개입했던 검사, 판사, 여적죄로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지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되고요. 예, 그 백서로도 놔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이거 안 했습니다. 우파들이 그냥 우리 다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계시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불나방 같아요. 제가 보면 누가 좀 유명하다면 그걸로 왕창 몰리고 저쪽이 좀 뭐 괜찮다 싶으면 왕창 몰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로지 바른말 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편에 서주시고 함께 해주셔야지 이 전쟁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보고요. 이 전쟁은 이제 원래 미국의 어떤 역할이나 큰 역할의 흐름에 따라서 한반도는 큰 기류에 지금 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저는 승리하는데 애국 국민들이 진짜들 쪽으로 좀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진짜들은 자기 자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진짜 후원과 자발적 유령화나 많이 좀 돌아주셔야 됩니다. 전부 가짜한테 돈을 갖다 줘요. 먼저 어떤 가짜가 먼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은 진짜 태극기 집회에 외국 세력의 단합을 위해서 여기가 사회보고 저기가 사회봅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형이 여기저기 뭐 변절자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형제간에 사이가 나빠서 서로 저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대표님을 계속 유스탄 맡을 수 있었지만 지금 보십시오. 한 사건에 두 형제가 지금 같이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침 대표로 손상대 TV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임종석이가 저를 2번 고소했는데 제가 다 살아나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형하고 나하고 둘 다 또 조사받으러 갔을 거예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나라를 구하고 두 형제가 윈윈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데 이걸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형제 간에 뭐 사이가 안 좋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자유당 제일 첫 번째 할 것이 강주 5.18 북한군 준실 계획과 가짜 유공자 수사와 그 특권 가산점증 특혜를 폐지하라는 슬로건을 싸울 겁니다. 이만큼 이제 지만원 박사님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또 형한테도 지금 문제가 있다 보면 결국 이 십자가를 이제 제가 지고 싸워야 되는데 저희가 태극기 집회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결국 정치 세력화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지 않고는 이 난국을 저는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막 심정으로 하는데 저희를 가지고 폄하하거나 이러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분열 안 할 겁니다. 함께 갈 거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양보해서라도 진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이제 형님이 최후 진술을 했는데 내용도 짧으면서 함축되면서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상대 대표님의 그 한번 이야기를 최후 진술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죠. 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보다가 이게 3년 7개월간 걸어오는 이 5.18 사건이 지금 이것만 아니고 뭐 여러 개 지금 뭐 지만원 박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요. 지만원 박사께서 노숙 담론을 통해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밝혔어요. 강주의 누구다 이걸 밝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하다는 식으로 나와서 고소를 해서 이게 나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다고 주장하면 거기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강주 사람들을 나라고 하는 사람을 명예를 훼손시킬 이유가 있어서 뭐 그 사람 이름을 적시했겠지. 전혀 관계없는 북한 사람의 이름을 적시했는데 나라고 나와서 고소를 하는 이런 꼴입니다. 야 이게 지금 검사가 뭐 어떤 뭐 구형을 하고 여기에 뭐 개의치 않습니다. 뭐 검사 구형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역사적 진실을 반복하지 않고 뭔가 진실에 근거한 이런 판결은 결국 판사가 해야 될 일인데 1심 판사의 판결 2월 며칠이죠? 2월 13일. 2월 13일 오후 2시 뻔하지 뭐. 잡혀가면 살아야 되는 거고. 이거 한번 잡혀가 보면 두 번 잡혀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억울하게 잡혀가면 열받는 거예요. 흔히 말로. 지금 역사적 진실들은 5.18 관련해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시를 밝혀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그 손 회장이나 자유당에서 나서고 있고 지만원 박사 평생을 목숨 걸고 이거 투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조금 설령 좀 벗어났더라 하더라도 그분을 욕하고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릎 열린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또 이걸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대한민국 뭐 대통령 될 사람도 아니고 역사에 무슨 영웅으로 남을 일도 아닌데 그 진실을 보고도 진실을 못 밝혀내지 못하는 이 법조를 보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픈 게, 원래 이제 78세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그래 됐노? 네, 78세인데, 이제 오래전에 이제 심장에 핀도 박았고,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강수가 나온 게 20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이제 우리 호해지 찍었던 게 이제 시리즈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손해배상 1억을 물었어요. 그래 됐고, 이제 결국 이제 형사까지 해서 형사는 지금 이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이번 이 민사도 15명이 고소한 걸 병합시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방대한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저도 이제 형 구속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방송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가 보니까 뭐 아파서 못했다 알고 보니까 목에 여기 이제 목에도 디스크가 오고 양쪽에 회전근막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를 봐야죠. 그래서 어렵게 방송을 시작했고 아픈데도 근데 그 방송을 보고 강남의 어떤 병원장님이 그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혈관을 청소하는 무슨 걸 해줬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지 박사님이 계속 떨기 때문에 작년에 소개를 해가지고 근데 고맙게도 그 김 원장님이 대표 원장님인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루에 한 번 맞는데 한 10만 원 되는데 무료로 계속 놔주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맞으는데 맞을 때마다 고맙다 그러는데 그거 맞고 몸이 지금 그나마 제일 버티고 있다고. 그래서
짠합니다. 짠하. 우리가 알다시피 딱 5.18만 뭐 극한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5.18 같은 이런 역사적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것도 밝힐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것조차도 못 밝힌데 무슨 문재인 퇴진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간에 이유가 있는 이런 싸움에서 물러나면 다 패잔병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나서서 5.18 밝힌 데 가지고 무슨 손상대가 무슨 뭐 훈장을 줄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도 사회적 불이나 이런 걸 보고 못 참으니까 정의 편에 서서 그리고 그런 꼬라지를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대한민국 역사가 개판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역사에 한 줄이라도 남기자는 생각에 이거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사실 구형을 보니까 좀 기분이 영 저도 뭐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많이 안 좋았죠. 사실 저는 뒤에서 보는데 그랬습니다, 형님. 이분이 이제 지 박사님이 이제 본의 아니게 저도 운명적으로 만나서 결국 형님까지 손잡고 다 두 형제가 빠졌는데 형님은 이제 동생을 돕겠다고 다시 손을 잡았다가 이제 형도 옥고도 치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전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낌에는 이제 십자가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사실 아까 구형을 듣고 이제 나도 내가 이제 목숨 걸고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형님이죠. 지 박사님은 큰 형님이시고 아주 또 형님이 그래서 오늘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아까 짠했고 그렇습니다. 지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육사라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공부를 했고 공부를 잘해서 유학도 국가가 보내줬고 평생 국가가 이제 자기를 공부시켰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국가 안보가 무너지고 국정원도 없고 뭐 기무사도 없고 다 간첩도 안 잡고 자기가 능력이 보이는데 능력으로 보면은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즐긴대요 나름대로. 그래서 소송이 돌아오면 이런 대로 거짓말 뭘로 하지 이번에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더라고요. 그 절기에서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본인이 그래요. 국가에 봉사하는 게 꿈이다. 자기가 할 도리 다 인간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어디도 빨간 좌파적 그런 게 보이면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형제가 또 정의롭다 보니까 같이 그 배를 탔다가 지금 뭐 저희가 우리 신문은 우리 빠져나갈 군형도 그냥 항변 계속 같이 당하는 거잖아요. 무차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지 박사님이 많이 당하니까 저희도 같이 당하면서도 뒤에서 젊다 보니까 말도 못하는데 우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심신이 사실은 말이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소리치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진짜 좌파들과의 목숨 건 전쟁을 지금 법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영사를. 이거를 장장 20년째 해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진짜 싸워야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적과 싸우는 건데 지금 전부 기성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는 적과 동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나라를 구하려면 유명인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유명인을. 진짜 진실되고 국가관이 확실하고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진짜 정의를 바른 길을 위해서 싸워가는 사람들 편에서 여러분은 힘이 돼주시면 지금까지 지 박사님들 저희들도 혼자 왔지 않습니까? 그 많은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저희를 지원해 보십시오. 나라 바꿉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자유당 창당의 무게감이 점점 실립니다. 여러분 어깨가 무겁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모레 부산에서 이제 2호 시도당 창당대가 됩니다. 저번에 경상북도당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2월 일요일 오후 5시는 부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 바라고요. 우리 형님. 그거 전에 예. 내가 이제 뭐 하나 우리 얘기해 둘 게 있는데 예. 내가 이제 집행유예 3년이라 뭐 정치를 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손상인 형이 자유당을 창당해도 내 거기에 지금 요만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사실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 저를 보고 뭘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뒤통수를 치는데 이런 건 좀 없어야 되고 뭐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 그냥 비난부터 걸부터 막 날려놓고 지금 이런 모양인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애국 전선에는 제가 형님보다도 먼저 한 19년, 20년 먼저 됐고 우리 형도 한 10년 넘으셨고 왔다가 형님이 이제 옥고를 먼저 치렀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전국에 많이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진짜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전 신문사를 다 바쳤습니다. 15억 들어간 걸. 또 그걸 형님 맡았다가 지금 구속되고 지금 재판도 받고.
진짜 돈과 전과자까지 돼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제발 박근혜 대통령 팔지 마십시오. 팔지 마시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8월 달부터 차를 그렇게 해서 전국 투어를 해서 올라와서 어쨌든 정광 목사 쪽으로 잘 됐어요. 제가 양보와가지고 자 형님은 또 그래서 그걸 또 키워라로 또 도와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국에서 계몽이 돼서 깨어난 분들이 우리 사무총장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손상민 회장이 좀 이 정치를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제가 작년 9월부로 사실 10년 만에 복권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돕다가 제가 그때 집행유예를 받고 또 전과자가 됐다가 작년 9월에 10년 만에 복권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저 복권 안 시켜줬어요. 명예복도. 그러나 저 원망 안 합니다. 자, 또 형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맡겠다고 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지금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형한테 창당을 같이 하자 얘기도 못했고 저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나서달라고 얘기했고 제가 사실 등 때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1월 22일 날 형님한테도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저도 불려가서 그냥 창당대회 가서 발기인대가 됐고 뜻밖의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잘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한 3천 명 이상 당원이 확보가 넘었는데 조만간에 2월 달에 될 것 같은데 형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누를 끼칠까 봐 말씀도 못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형님 꿀떡같이 도와드리고 싶고 뭐 동생이 뭐 제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진짜 좋은 사람 있으면 나하고 한번 내가 많은 정보력과 지식이 있으니까 점검해보고 나 진짜 그 사람 맞다면 도와줍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제가 노를 했고 오로지 이 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반만 해줘도 된다 생각에 평생을 도와줬습니다. 우리 형도 그랬고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좋은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지금 또 언제든지 그분 밀어드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1한국당 또 지금 뭐 김문수 목사 지금 뭐 저쪽에 또 어떤 문제 하여튼 뭐 복잡해요 제가 봐도.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다 적과 학군을 구분 못하고 적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더라도 강하게 나라를 위해서 적과 아군과 가장 잘 싸우는 전쟁하는 뭐 특전사 정도의 작은 정당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분열 안 할 거고 바른 길을 가는 데는 적극 협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뭔 말이냐면 우파끼리는 왜 자꾸 쓸데없는 싸움이 벌어지냐면 사실 확인을 해보고 또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좀 어디 좀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글을 쓰든지 뭐 씹어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먼저 씹어대고 글부터 날려놓고 뒤에 가서 변명하는 이런 꼴이 하지 마세요. 그 시간 있으면 좌파 공격해야지. 자, 지금 말씀을 안 들어갈지 이 5.18 재판만 아니에요. 좌파도 공격당하는 재판에 수없는 벌금을 내고 지금도 만약 삐딱하면 좌파로 공격 또 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 자꾸 되면 누가 앞서서 애국을 하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아니라도 충분히 앞서서 싸울 사람 많은데 그러나 그런 걸 보고 참지 못해서 나오면 도와주지는 못해도 뒤에서 뒤통수를 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최후 변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또 내가 시끄러운 게 있다 소문해 또 배명해 자동차. 그거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그게 뭐 어느 정도 해결되죠. 예, 그 비틀 지금 또 지고 있는데. 자, 그 오늘 최후 진술이 아까 진짜 사실 녹음을 하고 싶더라고요. 허락만 된다면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직접 서셔가지고 좋은 목소리로 좋은 내용을 함축적이면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한번 뭐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뭐 최후 변론서 진술서 만들지 말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있는 대로 그냥 뒷박압을 하다가 그래 가지고는 나중에 역사에 한 줄이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그 휴정하는 5분 동안 썼는데 이거 이제 옛날에 기자 생활할 때 딱 이제 압축해서 쓰는 이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과연 오늘 내 이 최후 진술을 들은 검사의 생각이 또 판사의 생각이 어떤 건지는 아마 들어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으리라 봐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글을 써서 내보내보면 이 반응이 어떻게 올 것이냐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집안은 박사는 오늘 30분 동안 열변을 토했는데 저는 3분 만에 딱 끝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잠깐 보니까 그 이제 재판 정의 신문 과정이나 근데 검사가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 저는 딱 보인다. 걔가 얼굴
내가 앉아서 걔는 이제 기소 검사가 아니라 재판만 하는 공판 검사니까 공판 검사니까. 뭣도 모르고 맡아가지고 왔다가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앉아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검찰이 보고 있기에 이 상반된 이 이제 좀 약간의 이제 길을 이제 보내서 딱 쳐다보면 고개 딱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사도 한 번씩 쳐다보고 이제 다 이유가 있는 이게 다 이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지만원 박사님은 그 이제는 한 오랜 자그만치 20년을 싸웠잖아요. 아주 노련하면서도 베테랑적이고 또 역시 우리 형님은 언론인답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짧지만 강하면서 또 이제 태극기 집회 사유자 고유의 그 목소리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혹시 오늘 지금 재판 과정에 지금 와 있는 그 언론들이 뭐 제대로 보도할 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제가 아까 그 최후 진술한 원문을 그대로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 오랜 기간 재판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기자로 또는 신문사 대표로 지내오면서 오늘은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젊은 시절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현장에서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건은 80년 대법원 판결이 났던 것인데 김영삼 정권에서 1996년 재심 절차 없이 일사 부재리를 깨고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도 당시 현장의 기자였기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역사적 사건들은 계속해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학난에서부터 일제징용 4.3 사건 등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 역시 직접 강주에 침투한 증언자들이 방송에서 증언을 했고 각종 증언자료, 책자, 영상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강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사실들은 모두 무시하고 한쪽 편의 이야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여 훗날 언제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역사적 정언이 나오면 이 사건은 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의 종지부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무조건 묵살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언론은 100% 확실한 것만 싣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실규명 차원에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인이 그들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은 것임에도 그들은 무조건 자신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점 다툼이 있기에 반복되는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1월 30일 피고인 손상대. 아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 법정에서. 그 법정에서 못하게 됐는데 박수를 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오늘 그래도 이제 우리 쪽에 한 20명 이상이 이제 방청을 했는데 다들 이제 뭐 일단은 실형 구형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도 다 갔습니다. 박사님도 상당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일찍 들어가셨는데 지만원 박사님께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실어 주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분 뭐 성과를 좀 까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년을 적과 쌓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도거 대통령 그 강아지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그렇답니다. 평생 도사견으로 산 개는 개만 보면 이게 상대로 본답니다. 지 박사님은 20년간 빨개들하고 최전방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왜? 국가안보는 0.1%의 문제도 있어 뚫히니까요.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성격상 그러나. 그러나 실제 어떤데 이야기해보면 소년 같습니다. 소년.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그마한 체구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아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그래도 지금 버텨주셔야 됩니다. 누가 저보고 그럽니다. 왜 지 박사님하고 그렇게 가냐고. 저도 이 내막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 혼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어른이 버텨주시고 또 형님이 좀 더 버텨주시니까 제가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 우익이 제대로 이제 역사를 우익도 위계 질서를 세워서 전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른 인정할 줄 알고 선배 인정할 줄 알고 먼저 고생하신 분들 인정할 줄 알고. 근데 제일 지금 심각한 게 뭐냐? 가짜들이에요. 돈벌이 하는 애들 괜찮아요. 예. 그런데 애국자 행세하면서 위장 우파들, 한때 좌파였던 사람이 몇십 년을 좌파다가 김영삼 때 수로로 돌아가지고 전부 국회에 나오고 도지사하고 했습니다. 북한에 박원순이보다 더 많이 해주고 싶어서 안달들어. 기사 보십시오. 별 짓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수식하면 박정희 대통령 욕하고 박근혜 대통령 욕하다가 지금 태극기 분위기가 좀 타니까 휙 돌아와서 하루아침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요, 위장 취업에 대가 있습니다. 위장 취업. 위장입니다. 위장. 조국이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하고 임종석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임종석이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검찰 추미애 통해서 장악하니까 고개 더 밀고 나오지 않습니까? 얘네들은요, 언제든지 얼굴을 바꿉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천사의 얼굴, 천의 얼굴, 애국자의 얼굴 다 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민중당 세력이 대거 한나라당에 돌아와서 이명박 박근혜 전쟁에서 2007년 경선에서 이명박을 대선 후보 대통령 만들고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를 대통령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되니까 좌파와 손잡고 모두가 탄핵을 한 겁니다. 근데 탄기국이 몰랐는데 나타났어요. 근데 끽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탄국이 무너지니까 자, 작년에 이제 저도 어쩔 수 나섰고 형제가 다시 뭉쳐서 저희가 작년에 반격을 준비해서 전국 투어하는데 이 사람들이 낚아챈 겁니다. 사실은 기회를. 국민혁명, 우리가 국민혁명을 위해 만들었더니 국민혁명 뭐 갔다가 또 그제 마이클 리 박사 와서 평화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자유통일 당한다 그랬다. 제가 하나 말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말 안 합니다. 진짜 이분들이 애국자고 나라를 바로 세워 진실하다면 말 안 합니다. 근데 너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말하기 힘들 정도로. 푸른 그 닷컴 한번 보십시오. 푸른 한국닷컴. 그 대표님이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나도 통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는 개인 욕심 없습니다. 진짜 형도 그렇고 저도 진짜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이 난국에 운명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중심에 서 있는 거고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저나 형도 다.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좌파의 가장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5.18이에요. 그렇죠. 그걸 모토로 해서 좌파는 지금까지도 뿌리를 내리고 확산시키고 그걸 빙자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좌파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헝지 따지면 아킬레스건과 지금 싸우고 있는 우파에 몇 안 되는 저나 지만원 박사님이나 동생이나 몇 사람이 나서서 몇십 년째 이걸 싸우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좌파의 핵심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다면 여기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보여야죠. 그 좌파들의 생리는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지만한 박사가 500m 600m 그거 가지고 지지고 뽑고 하면 누가 앞에서 나가겠습니까? 우리 그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우파의 역사는 다시는 정립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끄집내가 다시 또 뒤집어져요. 그렇죠. 이게 이런 이제 거 좀 아시고 될 수 있으면 나와는 상관없겠지가 아니라 흥행 위주의 집회도 안 되는 거고 흥행 위주의 정당도 안 되는 것이고 흥행 위주의 좌파의 싸움도 안 되는 것이요.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게 뭡니까? 감옥 갈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 형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위에 오늘 또 공판에서 문세강 얘기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역시나 이제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재규 영화도 나오고 쟤네들은 끝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민주화 강풍, 우리는 그 민주화가 진짜인지 알았더니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가짜 민주화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짜 민주화의 판을 깨야 됩니다. 부딪혀야 되면. 그게 핵심이 5.18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기면은 다 여적죄로 사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지만원 박사 아니면 우리가 국정원 대법원 이 양성태 대법관 때 다 자료 갖다 주고 이거 이래 뒤집어 엎어 이거 100% 이래 가면 안 된다. 이거 아주 큰일 난다 했더니 그거 안 막은 사람도 감옥 다 갔잖아요. 다 갔죠. 결국. 역사를 밥상을 차려서 갖다 줬으면 그 밥상대로만 가면 지금 역사는 이렇게 안 됐습니다. 감옥 갈 일도 없고 탄핵당할 때 있어.
갖다 준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고 수갑을 차고 감옥 가는 그 꼬라지를 볼 때 뒤에서 에라이 잘 갔다 이놈들아 하고 싶지만 나도 살아본 결과 오죽하면 저랬겠나 싶지만 지금도 우파에서 이 5.18 문제를 뒤에 꽁무니 빼고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차라리 우파가 아니고 좌파가 되십시오.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태극기 첫날 백날 들면 뭐합니까? 이 사건을 못 엎으면은 우리가 지금 싸우는 자유주의, 자유애국, 자유우파 못 이깁니다. 이 민주화, 쟤네들이 짜놓은 민주화 프레임 안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맨날 저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지만한 박사님이 믿고 뭐 누가 떠나서 저희 형제가 실컷 넘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 사명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민주화 프레임을 깨는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자유주의, 진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주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헌법 정신에 한 이 헌법,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다 이거 헌법 위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뭐 했냐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버티고 싸우고 있는 게 그만하치 박사님 우리가 싸워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반격을 하고 싸우는 거지. 형님 구속되고 나서 문재인이 취임하고 5개월 만에 제가 탄저균 가지고 맞짱을 뗐어요. 누가 했습니까? 끽소리 못하고 있다가 판이 전세가 좀 유리해지니까 다 또 기어 나와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을 끝까지 치를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지 박사님이나 우리 형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좌파 생리를 뭐 알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앞선 자들이 제대로 길을 간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는 길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부처님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옳은 길을 따라가야지 쓸데없는 자꾸 헛구형으로 가니까 이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좌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파를 때려잡는 프레임을 만들고 역사를 뒤집어엎는 프레임을 만들고 이러는데 그들과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우파끼리 떼도 찢어 뽑고 하는 이 꼬라지들 이제는 하지 마세요. 더더욱이나 우파의 생태적 환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자본이 많이 굴러서 뭐 튼튼할 것지만 모래알이요, 모래알. 제가 뭐 자랑은 압니다마는 감옥 갔다 왔어. 변호사비 10원도 못 보태줘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탕비구에 돈 60매덕 뭐 더 하겠지. 이런 인간들하고 집회를 했다는 게 쪽팔려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들이 또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때 탄기국 때는 이제 돈하고 대선이 끼어서 망쳤고 이번에는 이제 총선 때문에 또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그때 되면 이제 병 발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뭔가 좀 이제 달리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파 전체를 통합하는 또 뭐 자유당이다 무슨 당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대로 통합을 시키고 뭐 크면 큰 대로 통합시키고 해서 일단은 사회로 총선을 어떻게 하든지 뭐 이기고 봐야 되는데 우파의 위장 우파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의혹을 뭐 무슨 그 뭐죠 의혹이나 그 뭐라 그러지? 어? 용어가 있잖아요. 그 뭐 의혹이라 의혹이 말고 무슨 그 있잖아 뭐 자꾸 이렇게 그 이상한 걸 음모론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빠지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지금 재판을 하면 민사나 형사나 여러분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싸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좌파들과 가장 논리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지만원 박사님이나 우리 형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재판을 통해서 계속 논리적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임종석이가 청와대에서 하명수사 통해서 저를 서울청에서 구속시 체포했지만 제가 논리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결국 구속 못 시킨 거고 이번에도 임종석이가 또 자기 주사파를 했다고 또 고소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논리적으로 하니까 결국 못 집어넣는 겁니다. 얘들도 도저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적 무장이 돼 있어야지 얘들하고 언제든지 토론이나 맞짱을 뛰는데 지금 뭐 음모론 가지고 하고 뭐 카더라 해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제가 뭐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방송에도. 제발 여러분 공부 좀 하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전문가야. 그게 우파의 고질병이야. 자 이제 밖에 춥는데 자 마지막으로 수도 없이 아마 우리가 주장을 했었고 아마 이 뉴타운 TV나 손상 TV에서 매번 강조했던 이 중에 제발 누구 빠 좀 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나는 이 사람 지지하는데 저 사람 되니까 안 돼. 이 사람 지지가 이 사람은 안 돼. 갈라지면 둘 다 싫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우파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하더라도 목표가 같으면 한쪽에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완전 빠가 돼서 이 사람 좋아 안 하면 저놈도 나하고 적이 되는 이런 꼬라지를 우파생에 좀 걷어치라고. 그럴 시간 있으면 5.18 재판할 때 와서 현장을 좀 보라고 좀. 여러분, 지금 어차피 대한민국은 이제 마지막 시기에 더 와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2020년 미국의 시간표대로 간다고 저는 보고,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우리 경제는 지금 전쟁 수준으로 폭망됩니다. 우리가 빨리 깨어서 제대로 된 지도주 중심으로 뭉쳐서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끝이 없다. 5년도 가고 10년도 간다. 미국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네 길을 함께 갈 파트너가 등장했을 때 결국 관계 개선이 안보와 경제가 회복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어디 좀 제발 카더라 누구 업무론 따라가고 누구 거짓말하는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좀 확인 좀 하십시오. 확인. 예? 그리고 이렇게 진실되게 싸워가는 사람들하고 한편이 되셔야지, 맨날 뭐 누구 한다 그 사람들 구속되는 거나 고소되는 거 한 번 못 봤어요. 빨개들한테. 예? 지네끼리 싸우지. 그러지. 지금 내가 오늘 태극기 집회 명색이 그 사회를 보고 있는데, 오늘 1심 구형하는 날인데 전화도 뭐 별로 오는 사람 물론 뭐 잘 모르겠지. 내가 이런 얘기 쪽팔려 잘 안 하는데, 적어도 5.18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만한 박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뻔히 손상태도가 걸려있다는 사실 아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우파는 이제 뭐냐 이러면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뭔가 이유가 있어야 관심을 가지지, 대의적인 문제는 안 낍니다. 왜냐면 괜히 그 했다가 뭐 흙탕물 튀면 지만 손해인데. 자, 이제 대충 뭐 정리 좀 하시죠. 예, 여러분, 지금 뭐 쌀쌀한데요. 재판이 아까 6시 넘어 끝나서 지금 어둠대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까지 싸우고 있는, 우리 지만원 박사님, 그리고 손상 대표님께, 그리고 저희 예스타운, 저희 자유당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 부탁합니다. 저희는, 운명적으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 애국을 넘어서 다 저희는 법적으로 걸려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그래서 뭐 누구처럼 뭐 뻥 안 갑니다. 저희 목숨이 달려 있고, 결국 저희가 못 이기면 그 피해는 여러분과 국가에 돌아갈 겁니다.